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역학 공부를 해보실 거예요. 물론 본문 강의로는 첫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에서도 구조역학, 전반적인 건축기사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과목 설명하는 강의도 1강에 있었습니다. 그 강의를 좀 듣고, 그 다음 성질 급하셔서 바로 본문 강의부터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앞에서 공부하는 요령이나 중요한 얘기들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단면의 성질이라 그래서 제가 앞에서 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꼭 시청하고 오시라고 했냐면, 물론 우리가 말하는 건축 구조는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맞죠? 자, 거기를 다 맞추겠다는 욕심을 갖고 계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워낙 어렵고 워낙 싫어하는 과목이니까. 지금 첫 페이지 피자마자 여러분들 적분식 나오고 미분식 나오고 이러니까 벌써 공포감이 드시죠. 네. 근데 공포감 드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바닥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합격의 길로 이끌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면 1차 모멘트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단계에서 왜 20문항이라는 숫자를 다시 거론을 하느냐. 20문항 다 맞출 수 없는 게 바로 건축 구조다. 그러면 12개의 문항 수만 우리가 정답으로 취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다른 과목에 피해를 주지 않고 평균 60점 이상을 도달을 하신 거잖아요. 자, 구조가 제일 어렵다고 하셨으니 구조에서 12개의 문항의 정답을 맞추셨으면 다른 과목들은 구조보다 쉬우니까 13개, 14개 이렇게 맞추실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합격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12개의 정답을 맞추시려면 바로 단면의 성질에서 여러분들이 출제되는 문제를 전부 다 취득을 하셔야 돼요. 점수로. 자, 결국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해도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단원에서만 많게는 3문제가 출제됐던 회차도 있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문제는 꼭 나오고 다른 단원의 문제를 해결할 때 단면의 성질이 바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문제, 4문제 같은 역할을 해낸다. 20문항 중에서 그렇고 내가 꼭 맞춰야 되는 12문항 중에서 그렇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단원이죠. 그래서 저도 단면의 성질을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실 건 바로 단면 1차 모멘트예요. 자, 여러분들 건축과 출신 분들도 모멘트라는 말만 나오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선물 드릴 거예요. 뭐냐면 모멘트라는 글자는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다. 자, 실제는 2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릴 게 바로 단면 1차 모멘트 할 때 그 모멘트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멘트라는 걸 살짝 지우고 오늘은 단면 1차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원장님 1차는 제일 첫 시간이니까 1차라고 치고 단면은 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주변에 그죠? 직장인이시면 사무실에 있는 기둥을 하나 빨리 찾아봐 보세요. 그 다음 학생분들이면 강의실 또는 여러분들 도서관 이런 데 있는데 기둥이 어떤 데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자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기 보이니까 기둥이 보여요. 자, 그럼 제가 여쭐 거예요. 물어볼 거라고요. 이 기둥은 대체 무슨 모양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 사각형 기둥이요. 이렇게 아마 많이들 대답하신 것 같아요. 자, 그쵸? 사각형 기둥을 요 모양을 보시고 사각형 기둥이요 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각형 기둥입니다의 정답이 되시려면 어떻게 하셨어야 되느냐?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하늘에서 본 거 평면도라고 하죠. 그랬을 때 잘랐을 때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어서 저는 직사각형 단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시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단면이라는 건 이렇게 보이는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랐을 때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단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은 사각형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잘라서 위에서 봤더니 동그라미 모양이더라. 그러면 얘는 원형 단면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단면이라는 말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해결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모양이 직사각형이냐 원형이냐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성질, 어떤 성질? 역학적인 성질이 다르더라. 즉 힘을 받아내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학자, 엔지니어가 되려면 어떤 모양에 따라 어떻게 힘을 잘 받아내는지를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그거에 바로 1차 성질이 단면 1차 모멘트입니다. 자, 정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임의의 기준 좌표 추계.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준이라는 말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기준이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좌표 축에 대하여 미소 면적 dA 도심까지의 거리,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적분 이러니까 내가 한 공부가 아닌 것 같아 그러시는데, 제가 분명히 OT 강의에서도 말씀드렸고 과목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적분, 미분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물론 저도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가르쳐봐야 저만 또 열심히 달리는 사람이지,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다 포기한 상태가 돼요. 자, 갑니다. 미분적분이라는 걸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개념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면적이 있더라. 이 면적을 미세하게 계속 이렇게 분해하겠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미분이에요. 이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분해하는 방법이 있고, Y축을 기준으로 다시 평행하게 이렇게 계속 분해를 해나가는 방법이 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주 미세한 면적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dA라고 교재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다른 거 없고요. 이렇게 생겨 있었던 면적을 아주 미세하게 분해해서 이 조각들을 가져다가 다시 풀로 다시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붙여내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양은 좀 너덜너덜 달라지겠지만 면적의 크기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멋지게 인테그랄 썼어요. 적분해라. 뭐를 다 적분해라? 미세하게 분해한 요 미소 면적들을 다 붙여라. 이걸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냥 면적이 됩니다 라고 미분 적분 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미분 없어요. 적분 없어요. 저만 믿으시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면적에다가 여기 보니까 Y라는 놈이 뭐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X라는 놈이 있는데요. 그럼 Y가 됐든 X가 됐든 그것만 곱하면 단면 1차 모멘트 끝. 그 단면 1차 모멘트를 알파벳으로 대문자 G라고 쓰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서 교재에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 다 필요 없고 우리 교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뭐였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단면 1차 모멘트는 G라고 알파벳으로 쓴다. 단면 1차 모멘트는 결국 1타 팁 면적에다가 어떤 거리를 곱하면 되더라. 그 거리를 X라고도 하고 Y라고도 하더라. 그러면 어떤 게 X고 어떤 게 Y인지가 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공부죠. 설마 면적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게 공부라고 생각해선 안 되죠. 저거는 초등학생도 해요. 여러분들 금방 깨우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갑니다. X라는 것은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X 그러면 요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거리를 X라고 합니다. 맞죠? 이 길이를 X라 그래요. 그러면 요렇게 생긴 놈을 Y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얘를 X축이라고 하는 순간 얘기는 달라져요. X축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구별짓는 선이죠. 다시 한번 좌우로 움직이는 거리는 X라고 해요. 축이라고 안 하고 그냥 X. 이해되셨죠? 근데 X축이라는 건 요거잖아요. 얘는 뭐의 기준이 되느냐? 결국 높, 낮이의 그죠? 기준이 되고 상,
하의 기준이 된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x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 y, 즉 올라가는 거 곱하라는 거. 왜? x축 기준이니까 올라가는 거. 그럼 y축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요렇게 x를 곱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아직도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따가 문제를 한번 제가 풀어봐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그럼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제가 소개해 볼게요. 이 세상에서 낼 수 있는 단면 1차 모멘트 중에 제일 쉬운 문제예요. 폭이 20, 높이가 10인데 얘를 X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시오. 그걸 GX라고 써봅시다. 이 말이에요. GX가 뭐라고요? X축을 기준으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라. 자, 그러면 면적부터 구해내셔야 되잖아요. 그쵸? 20 곱하기 10. 얘는 초등학생도 해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는 해결이 되셨을 거고,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잘 보세요. 이 사각형의 중심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맞죠? 이 중심을 바로 도형의 중심, 그래서 도형의 중심 앞글자 뒷글자 따서 도심이라 그래요. 여기 있는 도심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X축을 기준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저 중심까지 올라가야 되겠잖아요. X축이니까 올라가는 Y가 곱해져야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럼 Y가 얼마예요? 그러면 10의 반이니까 5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잘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Y축을 기준으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주세요. 그걸 바로 GY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GY. 아, 그러면 X를 곱해야 돼. X를 곱해야 돼.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고요. Y축을 기준으로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도심까지 가려면, 중심까지 가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20에 얼마 가면 되겠어요? 절반 가면 돼요. 그래서 면적은 변하지 않았고 얘는 Y축부터 가야 되니까 10 이동하면 중심까지 도달된다. 이게 바로 GX고 GY예요. 미분, 적분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문제 풀면 이제 여러분들 잘 풀리게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밑에 보면 용도 및 특징이 나와요. 너무 많이 써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앞으로 도심을 구할 때 써먹고 전다능력 구할 때도 써먹고 도심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제로이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만 써놓을 거냐? 용도, 단면 1차 모멘트는 도심 구할 때 써먹을 거다. 도심은 바로 다음 단원에서 강의를 해드릴 거다. 그러니 단면 1차 모멘트를 못하면 도심도 못하고 도심을 못하면 다음 단원들 다 못하게 된다.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놓으셔야 앞으로 술술술술 잘 풀리실 거다. 그래서 중요하게 공부하고 계시다. 자, 3번 내용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좀 해드리겠는데 제로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게 3단원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용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기출문제들 좀 풀어보는 걸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재 넘기시면 문제 볼 겁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나요? 사각형 나왔잖아요. X축 물어봤잖아요. 아, 그럼 나 자신 있어. 면적부터 잘 구하면 돼. 6 곱하기 4. 잘하셨어요. 자,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지? 중심이 여기야. X축이 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4의 반 2 곱하면 돼.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눈치채셨죠? 기준이 여기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여기가 기준이었으니 4cm의 절반 2만 가면 되지만 지금은 여기서부터 가라 그랬으니까 2 가고 다시 반을 더 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2에 1을 더 갔으니 4를 곱해야만 정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강의 듣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드려야 돼요. 나는 바로 2라고 생각했는데 2가 아니네. 왜? 2 플러스. 그러면 요 2 플러스 다시 가야 되는구나. 4의 절반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은 보면 되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제가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집에 가셔서 나 오늘부터 공부할 거야. 엄마, 아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큰 소리 쳤어요. 그래서 공부해 그랬더니 고작 사각형 그려놓고 점 찍고 앉아있는 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멋지게 보이고 싶으면 요렇게 한번 딱 써보는 거예요. 그쵸? 예, 그러면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네.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면 뭐해? 시험 보러 가서 떨어질 거면 그런 멋진 척하는 공부하지 마시고 툭 풀고 바로 답 나오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실 수 있죠. 그 방법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2번 문제. 2번은 산업기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문제 설명도 좀 드릴게요. 어떤 문제들은 보면 옆에 이렇게 이건 산업기사로 기출이 됐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15-2는 2015년도 2회차로 시험이 나왔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번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건 뭐 기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면 저희들 지금 1타 책에 있는 게 2014년도부터 출제된 문제들은 거의 100%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없다는 건 그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어서 뭐 연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출제 안 됐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산업기사 2015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봅시다. 사각형 나왔네. 아, 쉽구나. 역시 산업기사니까 쉽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X축을 줬고 밑으로 폭을 안 줬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멈칫. 왜 폭이 없지? 아, 그러면 폭에다가 높이는 60이니까 면적은 이렇게 구하면 되고 기준이 여기고 점이 여기니까 미분적분 그런 거 알아요. 얼마 가면 되겠다? 30을 더 갖구나. 이게 바로 단면 1차 모멘트겠지. 그 값이 얼마다라고 줬다? 72,000이라고 줬으니 폭이 얼마냐라고 역으로 물어본 거죠. 아, 이 정도의 문제는 또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죠. 예, 충분히. 그래서 뭐 결국은 또 사각형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어렵다라고 얘기할 값어치는 없어요. 자, 이번은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는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각형이 아니라 L형이 나왔는데요 라고 또 물으시대요. 자, 그런데 제 눈에는 사각형으로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세요? 어떻게요? 아, 그렇죠. 요걸 요렇게 자르면 1번 사각형, 2번 사각형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을 L형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충분히 사각형 가지고 이용이 되겠다. 그래서 합성도형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무슨 도형? 합성. 기본적인 도형들, 즉 사각형, 삼각형, 원형 이런 기본적인 초등학교 때부터 갖고 노셨던 도형을 여러 가지를 붙여내거나 빼내거나 이런 느낌이 바로 합성도형이에요. 그래서 합성도형을 다시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도형으로 쪼개서 구하시면 결국 기본도형 문제랑 같은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잘랐습니다. X축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하면 1번은 10에 20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X축 기준에서 얼마 가셔야 돼요? 10 가면 되고 합성이라 그랬으니 플러스 하면 되고 2번이 붙었으니까 그럼 2번은 가로가 얼마예요? 30. 글쎄 30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여기 10이 잘려 나갔잖아요. 이 정도는 또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20 곱하기 높이 6. 그럼 얘는 바로 또 얼마만 가면 되겠다? 3 가면 되겠다. 그렇게 계산기 누르면 답 그냥 계산기가 복잡한 걸 계산기가 다 해주고 뭐 여러분들이 계산기 사용이 안 되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시면 문제가 술술 풀리실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문제 풀려고 봤더니 아니요. 저 안 넘어갈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B라는 학생, 아까는 A 학생이에요. 잘 풀었어요. B라는 학생이 시험 보러 갔더니 똑같은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이 B라는 학생은 뭔 컨디션이 잘못됐는지 요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얘를 1번으로 놓고
얘는 2번으로 놓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자른 겁니다. 잘못한 건가요? 잘한 건가요? 여러분들 또 잘못했다라고 하시는데 잘한 거예요. 사각형 기본 도형 두 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답이 자꾸 틀리게 나오느냐? 갑니다. 1번은 10 곱하기 높이 20에서 6 정도 빼는 건 뭐 그거의 함정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해내죠. 14 요 정도는 해내요. 자, 그런데 어디서 여러분들이 다 문제가 되느냐? 보세요. 기준은 X축이 여기에요. 사각형의 높이가 14예요. 그러니 중심까지 가려면 7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틀려오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이해됐나요? 왜 틀렸어요? 저 1번 문제의 난이도를 여기다가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문제 사각형 하나 놓고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건너가서 반을 가야죠. 그럼 이 1번 사각형의 도형도 6을 건너가서 7을 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7이 아니라 13이라고 하셔야만 제대로 정답이 나옵니다. 물론 뒤에 있는 2번 도형은 어려울 게 없죠. 플러스 2번은 30 곱하기 6에다가 반 가면 됩니다. 3. 이래도 답은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러니 이렇게 결론을 내립시다. 꼭 어떤 도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잘라야 되고 저렇게 자르면 안 돼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래도 복잡하고 저래도 복잡한 게 아니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용력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시간이니까 자세하게 자, 그러면 C라는 학생이 또 있어요. 이걸 또 풀어요. 많이 풀수록 응용력이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이 C라는 학생은 어떤 기발한 생각을 했느냐. 이 큰 사각형에서 여기 큰 사각형에서 작은 요 부분 사각형을 빼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빼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L자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참 피곤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이걸 저는 기발하다라고 할 거예요. 왜? 결국 세상은 보면 이렇게 기발하고 약간은 좀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은 이끌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는 좀 이상한 쟤 이상해 그러지만 시대가 지나보면 그 사람이 천재였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나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음 문제 갈 거예요. 안 그래요. 마이너스 개념의 문제들로 접근하는 방법을 여기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짤막하게 밑에 있는 4번 눈에 들어오세요. 더하기가 좋아 보여요? 빼기가 좋아 보여요? 빼기가 좋아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빼기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셨어야 편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전체 사각형부터 굳이 하시라니까 뭐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쵸? 자, 전체 사각형 30에 높이 20에 전체 사각형의 중심은 반 10만 가면 사각형의 단면 1차 모멘트 X축은 해결이 되신 거예요. 전체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요 작은 사각형 부분을 도려내셔야죠. 잘 안 보이시면 파란색으로. 자, 요 작은 사각형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함정이 생길 수 있어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죠. 왜? 큰 거에서 얘를 빼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면적은 가로가 30에 10이 없어져서 20. 요 정도 또 해내실 거고, 높이가 20에서 6이 없어졌으니까 14. 여기도 문제 없어야 되고요. 진짜 문제는 여기라고요. 이 사각형의 중심은 높이가 14라는 사각형이니까 절반까지 7이라는 것까지는 해결이 되셨을 거예요. 해결됐나요? 그런데 7을 곱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가라고 했으니까 6 건너가고 7을 더 가야죠. 그래서 13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역시 계산기 눌러보시면 답이 동일하게 나오셔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 한 문제 가지고 3가지의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경우가 쉬운지를 선택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뭐 요렇게
다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세 가지의 방법을 다 무기화하고 계시면 바로 밑에 있는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나 마이너스 해봤어. 약간 천재 같은 애한테 내가 미리 배웠어. 아이디어를. 요 큰 사각형에서 요 가운데 있는 삼각형 부분을 도려내면 이 문제 해결이 될 듯한데 라고 아이디어가 쉽게 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삼각형의 면적은 구할 줄 아세요? 라고 묻고 싶어요. 에이, 원장님 저를 뭘로 보고, 에이, 교수님 저를 뭘로 보시고, 삼각형은 2분의 1이 꼭 들어가고 밑변 10, 높이 h 뭐 여기선 6이니까 이렇게 하면 면적은 저 잘 구해요. 아, 잘하셨어요. 제가 칭찬해 드려야 되나? 삼각형 면적을 알고 계시다고. 중요한 건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삼각형은 높이를 딱 잘 보시고요. 보통 h라고 높이를 하시잖아요. 정확하게 반에 있을까요? 반보다 무게중심이 약간 아래쪽에 있을까요? 그렇죠. 아래에 있잖아요. 아래가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은 반드시 높이를 몇 등분? 3등분을 할 겁니다. 자, 밑변까지. 그래서 총 3칸으로 나눈다. 그걸 우리는 3분의라고 할 거예요. h를 3칸으로 나눠라. 그리고 밑에서부터 밑변에서부터 갈 때는 한 칸만 가면 된다. 그래서 3분의 1h. 그래서 그냥 3분의 h라고 써도 되겠죠.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런데 간혹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땐 3분의 h를 2칸 간다. 그래서 3분의 2h라고 합니다. 물론 도심이라는 단원에 가면 제가 더 예쁘게 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냥 지금은 3칸으로 나누래. 그 정도만 알아도 돼요. 자, 그럼 다시 여기 보세요. 요 삼각형의 높이는 6이라고 돼 있으니 3개로 나눠보면 한 칸이 몇이에요? 2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X축이 밑변이니까 얘는 무게중심이 밑변에서부터 한 칸만 가면 돼요. 몇? 2만 가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사각형 면적, 사각형 중심 문제될 거 없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미리 배워두길 잘했다. 삼각형 면적, 나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잘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 감사합니다. 요것만 해결해 드리는 게 제 별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강의를 만족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다 잠재돼 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실력. 대단한 미분적분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본적인 면적 정도만 구할 줄 아시면 계산기로 다 계산이 가능하다. 자,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죠? 6이라는 높이를 3칸으로 나눠서 밑에서부터 가라 그랬으니 한 칸 가면 된다. 여러분들은 바로 얘가 2인지 알면 더 잘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칭찬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5번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문제고 단면 1차 모멘트에선 마지막 문제예요. 벌써 문제가 다 끝났어요 라고 하시면 6번, 7번, 8번 더 많이 있죠. 그게 어디에 있느냐? 다음 단원에 가면 다음 단원이 바로 도심을 공부할 때 단면 1차 모멘트를 다 끌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써먹을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저는 여기에 별표를 꼭 치고 싶어요. 혹시나 바쁘신 직장인분들이나 여러분들도 문제를 지금은 잘 풀리는데 한 달 지나고 났더니 문제가 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또 앞에서부터 강의를 시청하시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제일 마지막 번호쯤에 있는 문제들 한번 툭 꺼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 풀리더라. 그럼 앞에 것도 다 잘하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한번 볼게요.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 하나는 사각형, 하나는 삼각형. 그럼 사각형 면적 구하고 사각형 중심까지 얼마 가면 되겠네? 3의 절반이니까 얼마라고 하면 돼요? 1.5. 제가 이 해설이 무슨 해설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거예요. 사각형에 1.5 곱하면 되고
삼각형의 2분의 1, 3, 3. 그럼 3, 3이라는 삼각형만 다시 분석해드리면 3이니까 3칸으로 나누면 한 칸이 1, 1, 1. 밑에서부터 가라 그랬으니 1. 그러니까 요 내용이 그냥 1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기 눌렀더니 22.5. 22.5 동그라미 칠랬더니 2개나 있네. 아, 좋은 문제네. 왜요? GY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색깔을 바꿔서 GY는 요 Y축을 기준으로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사각형은 요렇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GY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잘 하세요. 물론 X축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간혹 Y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당황하시는 거죠. Y축 기준으로 옆으로 가니까 면적은 4의 3은 변한 게 없고 옆으로 4의 반, 2가면 되겠네. 삼각형은 2분의 1, 3의 3, 뭐 삼각형 면적도 변한 건 없어. 그런데 별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왜 별표? 눈치챘어요. 여기서부터 갈 거예요. 그죠? 4cm는 건너가고 다시 3cm를 높이라고 생각하고 한 칸을 가야 되잖아요. 원장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모르시는 분은요. 교재를 90도 돌리세요. 자, 그러면 아마 요렇게 생긴 모양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잘 아시잖아. 어떻게? X축이 이제 Y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90도를 돌렸으니까. 그러면 여기 삼각형 높이가 3 맞죠? 그걸 3칸으로 나눴죠? 여기서부터 가라고 하니까 4는 건너가야죠? 한 칸만 더 가면 되죠? 1. 그래서 합이 5라고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자, 그래서 해설을 여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4를 건너가고 삼각형을 3칸으로 나눠서 3cm가 높이였으니까 한 칸 가라.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단면 1차 모멘트 공부하셨어요. 자, 어렵죠. 물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어렵죠 라고 말씀을 드려본 건데 뭐 냉정하게 속을 들여다봅시다. 제가 미분했나요? 적분했나요? 고작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사각형 면적, 삼각형 면적. 사각형은 가운데 점 찍으셨고 삼각형은 한 칸 갈 거냐? 2칸 갈 거냐? 그거 했어요. 그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단면 1차 모멘트를 바로 써먹어서 도심이라는 단원을 또 정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